여러분 이항 정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렇게 a 플러스 b의 n제곱, n번 거듭 제곱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a, b는 뭐 적당한 실수이면 되는 것이고 이항 정리에서 다루는 이 지수 n은 자연수 지수입니다. 거듭 제곱한 겁니다, 지금. 거듭 제곱한 건데. 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항의 합을 거듭 제곱한 식을 다루니까 그래서 이제 이항 정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칠판 보시고요. 요걸 전개했을 때 일단 항이 동류항끼리 싹 묶었다고 치고 그 이전에 이렇게 합시다. 그 이전에 a 플러스 b 한 개, a 플러스 b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요 n개의 인수가 곱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곱해서 이걸 쫙 전개했다고 합시다. 어떤 항들이 나오겠어요? 일단 a의 n승부터 시작한다 치면은 그 다음에는 a의 n-1승 b 있을 것이고 a의 n-2승 b의 제곱항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면은 b의 n제곱이라는 항도 있을 것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동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개수가 다 1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얘네들 이렇게 쭉 전개해서 이렇게 펼쳤을 때 a의 n 플러스 2승 곱하기 b의 제곱이라는 항이 있을 텐데 그게 개수가 1일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왜? 얘네들을 전개해 가지고 이런 항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요 n개의 인수 중에서 첫 번째 인수에서 a를 뽑든지 b를 뽑든지 두 번째 인수에서 a를 뽑든지 b를 뽑든지 각각의 인수에서 a를 뽑든지 b를 뽑든지 했는데 그 결과 n개의 인수 중에서 n-2개의 인수에서는 a를 뽑고 두 개의 인수에서는 b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수가 결국은 뭐겠어요? 요 n개의 인수 중에서 b를 뽑을 두 개의 인수를 고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n개의 인수 중에서 b를 뽑을 두 개의 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수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말로만 해보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식을 전개했을 때 a의 n-2승 b의 제곱의 개수가 nc2가 된다. 물론 여기서 n개의 인수 중에서 b를 뽑을 두 개의 인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n개의 인수 중에서 a를 뽑을 n-2개의 인수를 결정한다는 것과 똑같겠습니다. 그럼 이 개수가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nc n-2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같다는 것은 알잖아요, 여러분. nc2하고 nc n-2가 같다는 것 정도는 잊어먹지 않았겠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화해 보자면 요걸 전개했을 때 a의 n-r승 b의 r승 이렇게 일반화해 보자고요. 요것의 개수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ncr이 된다. 혹은 nc n-r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항 정리고 그리고 이항 전개. 왜 전개식에서 나타나는 개수를 따지니까 이항 전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항 개수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항 정리, 이항 전개, 이항 개수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전개식에서 요 a n-r승 b r승 이것의 개수가 ncr이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n개 인수 중에서 a를 이만큼 뽑고 b를 이만큼 뽑는 방법수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그렇게 되겠구나. 이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요 전개식을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a의 n-r승 K라고 해도 되고요. A n-r승 B의 r승 이것의 개수가 ncr인데 이건 일반적인 표현인 것이고 이 r 값이라는 것이 0부터 n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냐 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형식일 뿐입니다. 형식일 뿐이고 요것에 이제 전개된 식으로 이해를 일단 해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시그마를 정리하면 이렇다 뿐이지. 자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고 이게 이항 정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xn제곱 이건 이제 이것의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a, b 대신에 1과 x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뭔가요? n차 다항식입니다. n차 다항식 그렇잖아요. n차 다항식인데 이걸 쭉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상수항부터 n차항까지 나오겠죠. 상수항은 1인 거 금방 알겠죠. 상수항 1인 거 금방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차항, 2차항, 3차항, n차항까지 쭉 가게 되는데
요게 쭉 진행이 돼 가지고 자, 바로 일반화합시다. 이제 바로 일반화해 보자면 K창의 계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뭐? 결과는 NCK다 그 말이죠. NCK. 이것을 여러분 A의 n-r승 B의 r승에 뭐 R 대신 K를 썼다고 치고 A에 1이 들어가고 B에 X가 들어간 거니까 NCR 혹은 NCK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게 왜 K창 계수가 NCK냐라고 했을 때 또 말로만 할까요? 1 플러스 X가 n번 곱해져 있는데 거기서 각각 곱해질 때 각각의 인수에서 1을 뽑을 거냐 X를 뽑을 거냐 그걸 따질 때 X를 K번 뽑았다는 얘기죠. X를 K번 뽑고 2를 n-K번 뽑았다는 얘기니까 n개 중에서 X를 뽑을 K개의 인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게 결국 NCK다. 그 말이죠. NCK. 그래서 이 K창의 계수가 NCK가 된다는 것. 이것도 이항 전개, 이항 정리, 이항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여러분 지난주에 쓰기 했던 82쪽 보겠습니다. 한양대 따끈따끈한 기출인데 혹시 작년에 한양대 오전 시험 본 사람 있나요? 이 문제 시험 본 사람 있나요? 오케이. 어땠어? 오, 잘했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자, 방구 모양으로 생긴 딱딱한 물체를 던졌을 때 방구 모양으로 생긴 딱딱한 물체를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P.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겠죠?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 치고 요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을 금면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상식적인 용법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놓일 확률이 P.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엎어질 확률, 그러니까 이 둥근 면이 나올 확률, 요것이 1-P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은 정말 간단해. 이것을 던지는 시행을 2023번 했단 말이에요. 2023번 던졌을 때 던져서 이 평평한 면이 이게 평평한 면이 짝수번 나올 확률. 짝수번 나올 확률. 자, 이 질문입니다. 문제 한두 줄밖에 안 되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좀 확인하고 갈 것이, 내가 조금 더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는데, 자, 주사위를 5번 던져서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이 나온 횟수를 따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써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5번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좀 희박할 뿐이지 있을 수는 있죠. 확률이 제로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질문,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이 2번 나올 확률. 자, 이 확률을 좀 계산해 봅시다. 먼저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이 2번 나올 확률. 그럼 우리가 편의상 1이 나오는 사건을 5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5번 던져서 2번 나오려면은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게 나오고, 뭐 지금 2가 나왔냐 3이 나왔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1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이 나오는 것이 2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5번 던졌는데 1 나오고 1 나오고 1이 아닌 게 나오고 아닌 게 나오고 아닌 게 나오고 이렇게 될 확률,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그러니까 6분의 1을 2번 곱하고 6분의 5를 3번 곱한 확률이죠. 이렇게 나올 확률은. 되겠죠? 여기도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들어간 겁니다. 왜? 첫 번째 게 뭐 나왔느냐가 두 번째에 뭐 나올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죠?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1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이뿐인가요? 아니죠. 순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1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순서대로 쫙 정확히 될 확률은 얼마겠어요?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결국 똑같습니다. 그 곱하는 순서만 달라진 것이지. 그래서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세제곱 똑같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5와 x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각각의 확률은 똑같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런 게 몇 가지 나올 것이냐 그겁니다. 5번 던졌을 때 5가 2번, x가 3번. 이게 어디까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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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까지. 이것도 이 확률은 똑같죠.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세제곱. 이 몇 가지? 이게 바로 10가지다. 왜 10가지? 결국은 2개의 5와 3개의 x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5자리 중에서 5가 들어갈 2자리를 고르는 방법 수하고 똑같습니다. 5CE가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겠지만 5자리 중에서 x가 들어갈 3자리를 뽑는 거와 똑같습니다. 5C3이죠. 그러니까 5CE와 5C3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싹 더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칠판 보시면은 이 각각의 확률을 이 6분의 1, 6분의 5 5개를 곱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이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합쳐서 합쳐서 5CE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확률의 덧셈 정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한양대 문제에서 이런 이 반원 모양의 이것을 2023번 던져서 평평한 면이 짝수번 나올 확률부터 식부터 써야죠. 식부터. 식을 써야 이제 그걸 계산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러면 식을 써보자면은 2023번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부터 2022번 나올 확률까지 이걸 다 합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또 짝수번이라고 하니까 0번을 생략한 학생들도 꽤 있던데 0이 짝수예요 아니에요? 짝수입니다. 짝수가 뭔데? 2의 배수죠. 0은 2의 배수죠. 그 여러분 약수와 배수를 얘기할 때 중학교 때는 자연수만 다루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정수까지입니다. 약수와 배수가 정수까지. 그래서 0은 2의 배수 즉 짝수입니다. 짝수에 0이 들어가야 되고요. 뭐 음의 정수 다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음의 정수만큼의 횟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0 포함된다. 자, 그러면 2023번 던져서 평평한 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건 간단하죠. 이것은 1-P, 1-P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1-P인 확률의 사건이 2023번 다 나온다는 얘기니까 1-P의 2023성 요거는 다들 잘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생략된 게 뭐예요? P의 0승 2023 C 제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그 뒤에 거를 해보면 될 텐데 그러면 자,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할 확률이 P인 사건이 2번 발생하고 1-P인 사건이 2021번 발생할 확률이니까 이건 여기 곱했던 것처럼 확률의 곱셈용으로 곱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뭐 2023번 중에서 2번을 골라줘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몇 번째 시행에서 평평한 면이 나오는지 그걸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컨비네이션, 이 조합이 곱해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여기 0번 나올 확률도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예요? P의 0승 그리고 2023 C 제로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되는 것. 마찬가지로 2023번 던져서 평평한 면이 4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2023 C 4 P의 4제곱 1-P의 2019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자면 2023 C 2022 P의 2022승 그 다음에 1-P의 1승 여기까지. 그래서 요걸 합친 것을 식을 쓰는 게 일단 식까지 쓴 거고 그 다음 남은 과제는 이제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단 여러분 식은 다 이해를 했고요.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자 일단 내가 말로 질문했고요. 우리가 식을 계산해야 할 것이 2023 C 제로 P의 0승 1-P의 2023승 즉 그 다음에 이게 2, 2승 4, 4승
2022, 2022승까지 요 조합의 아래첨자라고 할까요? 조합의 오른쪽 아래첨자 NCK 할 때 K 요게 짝수인 것만 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홀수인 것까지 다 추가돼 있다고 합시다. 홀수인 것까지. 그러니까 자 이걸 다시 써보면은 2023 C0 P의 0승 1-P의 2023승 2023 C1 P의 1승 1-P의 2022승 2023 C2 P의 2승 1-P의 2021승 자 여러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지어야겠네요. 2023 C3 P의 세제곱 1-P의 2020승 저 따라오고 있죠 지금 P의 지수는 하나 일씩 커지고 1-P의 지수는 일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3 C 2023 P의 0승 1-P의 2023승까지 다 합치면 이게 얼마겠어요? 1이 돼야죠. Why? 확률의 총합이니까. 자, 우리 근거는 첫째, 확률의 총합이니까. 첫째,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 다음에 둘째, 이항 정리를 배웠으니까 이것은 무엇이기도 한 거예요. P하고 1-P를 더해서 2023번 거듭제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이다 라는 얘기도 맞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다 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고 이항 정리해서 1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여기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값은 뭐냐면은 뭔가요? 여기서 이 컨비네이션의 아래입천자가 혹은 P의 거듭제곱이 짝수번 거듭제곱한 것만 그러니까 요거 P의 거듭제곱이 짝수번 거듭제곱한 것만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걸 직접 계산해 가지고 싹 더한다는 것은 이건 날새죠. 예? 날새도 못하지. 며칠 걸리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1이라는 값을 알고 있는 요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이 잘 봐보시면은 P하고 1-P라는데 이게 A 플러스 B를 n번 거듭제곱한 식의 A 자리에 P가 들어간 거고 B에 1-P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물론 n은 2023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 P가 홀수번 거듭제곱한 것은 없애고 싶은 거 없애고 싶은 거 근데 이걸 그냥 없애서 나머지 것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뭘 해봐야 되겠냐면은 이 식을 전개한 식에서 P의 거듭제곱이 홀수인 것만 마이너스가 되게끔 식을 조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되게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항 전개한 식에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A하고 B 자리에 P하고 1-P가 들어간 식인데 A하고 B 자리에 마이너스 P와 1-P 그러니까 1-P는 그대로 하고 1-P는 그대로 하고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간 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 P의 거듭 제곱된 것이 부호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P의 거듭 제곱한 횟수가 짝수인 것만 더하고 싶은 거니까 요 A 플러스 B의 n제곱 요 식에 1-P가 들어간 거는 그대로 두고 P가 들어간 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어보자 말이죠.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 홀수번 거듭 제곱된 것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는 P 자리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가도 그대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P 자리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요 원래 식의 부호가 이제 정반대로 바뀐 이런 식이 나올 것이다. 그럼 다시 여기 마이너스 P가 들어간 것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1 마이너스 P에서 1 플러스 P로 바뀐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식에서 A에 P가 들어가고 B에 1-P가 들어간 식이 위식이고 우리 밑에 식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A에는 마이너스 P가 들어가고 B에 1-P가 들어간 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P의 거듭 제곱 횟수가 짝수인 것만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식을 합쳐버리면 되겠다. 그리고 요 식은 밑에 식은 P 자리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P 그리고 2023승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흰색 식하고 밑에 노란색 식을 다 이제 모조리 합쳐버리게 되면은 좌변에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2배가 딱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했으니까 요 1이었죠 1. 요 1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1 빼기 2p를 2023번 거듭 제곱한 것이니까 답은 요것의 절반 이게 딱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항 정리가 좀 응용된 케이스 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항 전개했을 때 그 계수들 먼저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의 식, 이 위의 식이 왜 1이냐? 이 두 가지 근거. 첫째,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둘째, 이항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다. A 플러스 B가 1이었던 케이스다. 그리고 지금 여기 컨비네이션의 아래첨자가 홀수인 것만을 구하고자 한다든가 짝수인 것만을 구하고자 한다든가 할 때는 다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식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